네. 너 왜 다 지웠어 쓴 거를? 근데 왜 숙제 검사가 안 돼 있지? 쌤이 그 다인 선생님 받으러 어? 그 이번 강의 만나고 일단 알겠습니다. 숙제 일단은 볼 테니까 네 숙제도 좀 펴주시고요. 숙제도 좀 보자. 다 폰트에 숙제. 함수가 걸렸지? 문제 왜안 풀었어? 이건 풀었고 문제 왜안 풀어? 구문 분석을 안 했냐 너는? 할 생각 안 하고? 여기는 했잖아. 네. 여기는 왜 안 했어? 이거 뭐야 이거는 쬐끔하다 말고 뭐야 이거? 자 숙제 안 되는 거는 오늘 마무리하고 저한테 검사받고 가셔야 됩니다. 내일 다 했냐? 일단 넌 딴것보다는 글씨를 좀 잘 써야 돼. 지금 이렇게 쓰면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서술형 쓸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고등학교 때. 이건 안 돼. 글씨를 써. 자, 그 다음에 재현이 답지 못 받았죠? 여기다 줄게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풀면서 좀 들으시면은 이제 대학도 했잖아요, 여러분. 대학하셨고 그리고 이제 좀 열심히 해야죠.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지. 지금 매주마다 그 생기부 특강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원장님께서. 아니 재현이는 얼른 풀어. 너니까 얼른 풀고. 생기부 특강도 해주고 계시고 사실 지금 여러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입시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곳은 이제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고3 때나 알려주지. 근데 그때 입시 방향성 들어봤자 뭐 하겠냐. 의미가 없잖아. 그 제가 이제 항상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냥 단순한 논리예요. 단순한 논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은 등급을 받는 게 난이도가 더 낮습니다. 고3 때보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고3쯤 되면 어차피 애들이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해봤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얼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한 2, 3학년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한 이 정도쯤부터 되면은 시험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고등학교 1학년 특히 1학기는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시험이 지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내고 있는 추세예요. 아닌 학교도 물론 있어요. 아닌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시험을 어렵게 내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1학기 기준으로는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이때 여러분이 좋은 등급을 한 번 정도는 받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고1 때 받는 1등급이나 고3 때 받는 1등급이나 가치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차등 적용을 하지 않아요. 학년별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너네가 한번 정점을 찍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시기가 1학년 때가 제일 좋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번 1학기에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이번 1학기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안 좋아. 근데 2학년 때 내가 갑자기 팍 반등한다? 이런 경우는요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대부분 1학년 때 성적이 2학년 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친구들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게 되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방학 기간 때. 근데 겨울방학 다 끝났잖아요. 우리는 11월부터 정규 수업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정규 수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아마 3주 정도 뒤면은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 대비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졸업생 친구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한번 찾아와갖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가 했던 얘기가 제발 선생님 그 고등부 수업 들어가면은 제발 애들한테 정시 준비하지 말고 무조건 수시로 갈 수 있으면 가라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애들 진짜 열심히 좀 하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 나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요. 정작 그 친구는 어땠냐? 지는 열심히 안 했어요. 지는 열심히 안 했고 제가 중3 때부터 가르친 친구인데 지는 열심히 안 했어. 저 정도도 출신인데 그래갖고 내가 그때 너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제는 진짜 느끼겠대. 이제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고3이 됐을 때 뭔가 그런 막 이제 되게 절망감에 찬 말로 나한테 와갖고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하면은 대학 잘 갈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초부터 잘하세요. 그러면 깔끔합니다. 그러면 깔끔해요.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숙제 상태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재현이는 지금 일단 왜 근데 너는 시간이 부족했냐? 앞 시간에 단어 시험을 본 것도 아닌데? 아까 일찍 왔잖아. 모르겠다고? 뭐였어? 이거는 나쁘지 않겠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더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데일리 테스트 그걸 하는데 지금 30분이 넘게 걸렸다는 거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답지는 옆에 있어, 지은아.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독후감대로 마지막이죠? 데일리 테스트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잠깐만, 내가 녹화를 눌렀었나 봐. 눌렀지? 정신이 없네. 눌렀어. 자, 보자. 60번 지문이었는데, 자, 내용일치 문제예요. 우리가 내신 대비 기준으로는 내용일치가 상당히 고난도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거둬주는 문제죠. 근데 이렇게 내신에서는 사실 난이도가 높은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기가 길게 나옵니다. 보기가 길게 나와요. 그리고 영어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고 각 주어진 보기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라 라고 제가 문제를 냈죠. 1번부터 볼 건데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요, 춤이 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주제를 바로 말한 거고요. 첫 번째 보자면 반투족이 같은 부족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물어보곤 한답니다. What kind of dance do you dance? 자, 당신은 어떤 춤을 추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니, 같은 종족을 만났는데 왜 어떤 춤을 추냐고 물어봐.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종족을 만날 때였죠. 다른 종족.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from a different group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다른 집단. 됐어요? 다른 집단의 어떤 누군가를 이제 만날 때가 되는 거겠죠. 됐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Communities have built a culture through rituals rather than dancing in religious festivals and important point in seasons. 자, 해석을 해보자면 공동체는 have built, 뭔가 구축해왔습니다. 문화를요. 뭘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dancing, 춤이라기보다는 in religious festivals, 종교적인 어떤 축제나 아니면은 중요한 계절에서의 중요한 어떤 시점, 이런 때 춤을 춘다라기보다는 의식을 통해서 문화를 구축해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하라고 볼게요. 이 사람들은요, 공동체들은 have forged their identity, 그들의 정체성을 구축해왔습니다. 뭘 통해서? 춤 의식을 통해서인데요. 춤 의식이라는 게 지금 뒤를 보면은 여기에 as well as 보이시죠? as well as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는 religious festivals and important points in the seasons 나와 있죠. 방금 전에 읽은 내용.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행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marriage, birth, marriage, death라든가 이런 것들. 즉 각종 이벤트들, 됐어요? 삶에 있는 이벤트들, 이런 거에 대한 춤 의식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해왔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2번의 내용은 그러면 뭐가 틀린 겁니까? 지금 2번 내용은 rather than 이하라기보다는 이걸로 문화를 구축해왔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둘 다를 통해서 문화를 구축해온 겁니다. 둘 다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The social structure of many communities is united through a collective activity, dan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많은 공동체들의 사회적 구조가 is united, 결속하게 된답니다. through a collective activity, dance. 춤이라는 집단 활동을 통해서요.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데 왜 얘가 정답인가? 바로 이 부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춤이라는 거는요, 강한 결속력에 영향을 끼쳐온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죠. 강한 결속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뭐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구조는 춤이라는 이런 집단 활동을 통해서 결속된다, 강하게 결속된다라는 거니까 3번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내용은 the means of expressing the social identity of the group or the influence of uniting the group.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해석해보자면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 또는 집단을 결속시키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게 not great,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왜 크지 않아요? 크죠, 당연히. 단결시켜주는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했잖아, 방금 전에.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5번. Due to the distinct identity of each community, there are not many types of dance.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면, 자, 그러면 각 공동체의 뚜렷한 정체성 때문에 there are not, 없답니다. many types of dance, 많은 종류의 춤이 없답니다. 아니죠, 많은 종류의 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기 봅시다.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세계 많은 지역에서 there are as many types of dances.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그래서 많은 종류의 춤들이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5번도 불일치. 정답 3번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문제였던 게 지금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이 보기의 순서가 지문의 순서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됐어요? 지문의 순서랑 동일한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오죠. 내신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요약문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상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직의 능력이었는데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직 구성원. 이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주고 싶어. 변화를 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위해서 조직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 이게 바로 무엇이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됐어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라? 조직이 할 일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조건을 보자면 1, 3번은 별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2번이죠. 2번.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이라고 써있는 거.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어? 사실상 변화시켜라. 그래서 변화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 어형 변화를 시킬 때 좀 난이도가 낮은 버전이 있고 어려운 버전이 있거든요. 그걸 좀 구분해서 세게 말해주자면 대부분은 형용사나 동사를 변형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더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positive 나와 있지, occur 나와 있고, acknowledge 나와 있고, change 나와 있고. 됐어요? 지금 쌤이 표시한 게 뭐야? 형용사랑 동사를 표시한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보통 어형 변화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야. 됐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형용사는 뭐 부사로 바꾼다던가, 동사는 준동사로 바꾼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알겠니? 아니면은 이제 동사의 다른 형태, 뭐 예를 들어서 동사에 뭐 s를 붙인다든가, 뭐 과거형으로 쓴다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됐어? 이게 조금 쉬운 버전이야. 쉬운 버전. 어려운 버전은 뭐냐면요. 어려운 버전은 파생어를 활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생어 활용. 그래서 그 파생어 활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occur라고 나와 있잖아. 지금 occur. occur는 동사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럼 이 occur라는 단어를요 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occurrence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명사로서 발생이라는 뜻이 되거든. 됐니? 그럼 이런 식으로 동사를 명사로 바꾸라는 것도 어형 변화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됐어? 품사를 바꾸는 것, 즉 파생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이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이라는 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숨겨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낸다고. 알겠어? 이런 유형으로 내는 게 그 보통 어형 변화하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출제를 합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출제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선에서 끝나긴 해요. 요선에서. 형용사냐 부사냐 동사냐 준동사냐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요선에서 끝나는데 요 파생어까지 활용하는 경우가 또 나오는 학교가 있죠. 대표적으로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들 뭐 저동고라든가 뭐 아니면 안국고라든가 그 다음에 대진고나 뭐 세원고나 뭐 이런 학교들이 보통 이 파생어까지 활용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쌤이 밑줄 쳐놓은 요 녀석들 있잖아. 요 녀석들은 의심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의심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사실 변형시킬 게 없어요. 됐어? 나머지들은 변형시킬 게 거의 없다. 막 명사를 변형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은 형용사나 동사를 기준으로 변형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제일 많은 건 동사. 됐어? 이거를 너네가 염두에 두고 이 요약문을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게. 일단 요약문을 풀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야 돼. 지금 쌤이 정리해놨지. 됐어? 그러면은 이 내용이 각 어느 빈칸에 들어가야 할지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자 일단 주어져 있는 녀석을 기반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조직은 배울 수 있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대. 여기가 목적어 자리겠죠. 자, 그 조직의 구성원의 블라블라블라블라를 배울 수 있답니다. 자, 조직 구성원은 그럼 뭐겠어요? 이거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됐어? 행동 변화. 아까 쌤이 체크해 놓은 부분이죠. 첫 번째. 자, 어떻게 바꾸는 거야? 과거의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이렇게 되겠네. by 나왔습니다. 되니? by ing 하면은 뭐 함으로써잖아. 자, 여기에서 과거에라는 말은 나와 있어요. in the past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뭐만 쓰면 됩니까? 실수를 인정한다. 됐어? 이 내용이 나오면 되겠네. 됐어?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녀석이 들어갈 내용인지 어느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주어져 있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킬 거냐 이쪽으로 보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행동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행동 나왔고 변화한다라는 말 나왔어. 됐어? 그럼 일단 이 두 개가 세트로 묶이겠네요. 그렇죠?
자, 배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죠.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됐니? 그러니까 how 연결돼야겠죠. 자, how 뒤에는 보통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지금 주어로 쓸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행동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건 별로 적합하진 않겠죠. 그래서 행동을 변화시킨다라는 개념이니까 얘를 목적어, 얘를 동사로 봐야겠죠. 따라서 how 주어 동사가 아닌 how to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how to change the behavior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파스티브는 잠깐 이건 보류해 둘게요. 자, 그러면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답니다. 지금 우리가 활용한 단어가 3개 나왔고요. 이어서 어떻게 변화시킨다?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그럼 인정한다는 단어 여기 나왔잖아. acknowledge 나왔잖아. 근데 앞에 by 전치사니까 뒤에 뭐 써야 돼? 명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acknowledging 이라는 ing 형태로 바꿔준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어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acknowledge가 acknowledging 이라는 동명사로 지금 이제 변형이 된 거죠. 자, 뭘 인정함으로써? mistakes 당연히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자, 실수까지 나왔어. 자, 그럼 우리가 핵심은 다 썼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to까지 썼고요.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게 positive, occur, that 얘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만 이제 우리가 잘 조합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본문에서도 사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실수냐? 과거에 벌어졌던 실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that occurred in the past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occurred 쓸 때 너네 의외로 많이 틀리는 건데 occurred의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을 쓸 때 R을 하나 더 써야 돼요. 알겠죠? 이거 스펠링 틀린 사람 많은 거야. 지금 보면은 그냥 이디 쓰면 틀린 거다. 알겠니?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여기서 과거형을 써야 되는 이유는 in the past니까. 과거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과거 시제를 써줘야겠죠. 됐죠? 자, 그럼 남은 거는 이제 positive밖에 없는데 positive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냐?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바꾸는 건데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겠어? 당연히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럼 좋은 쪽으로 행동을 변화시킨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면은 긍정적인이라는 말이 변화시킨다. 이 change를 수식하는 건데 change는 어쨌든 동사잖아.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형인 positively, ly 형태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구문 독해 파트. 자, 여기서는 핵심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답지에 어차피 다 써놨으니까. 자, 1번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refer to라는 녀석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사실 이게 중요했었어. 특별한 구문이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심플해.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야. 여기에 뭐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다? 뭐 이 정도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refer to라는 거는요, 말하다, 의미하다, 일컫는다, 언급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쌤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refer to는 그냥 mean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제가 mean, 뜻하다. 그래서 그냥 mean으로 해석하면 돼요. mean으로. refer to라는 개념 자체가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어떤 정의를 얘기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 refer to거든요. 뭐뭐를 뜻하다, 뭐뭐를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사실상 mean과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written 이하가 얘를 수식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절 내용이겠죠. 대절 내용. 이 대절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잘 봐봐. 대절 대시 나왔으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갑자기 beyond라는 녀석이 나왔어. 전치사죠? 뭐뭐를 뛰어넘어서서.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 뭐 나왔습니까? income까지 나오고 여기 콤마 찍혀있죠. 됐어? 그러면은 대절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나왔어. 그럼 뭐야? 콤마까지 묶어버리면 돼. 그래서 대절 이하의 주어 어디 나와있니? 여기 나와있죠. material wealth carries 이렇게 주어 동사 나와있죠.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건 좀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것은 측정할 수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연구가 보여준대 대절을 보여주는데 beyond a certain base income 어떤 기본적인 소득을 넘어서면 material wealth 물질적 부가 carries remarkably little weight라고 나왔죠. 놀라울 정도로 거의 여기서 weight는 내가 비중으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비중 거의 없는 비중을 나른다라고 나왔죠. 직역하자면 거의 없는 비중을 나른다라는 건 거의 비중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요 spent가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요 what죠. 요 두 가지가 구문상 좀 특이한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time spent가 마치 동사처럼 보이는데 spent가 동사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is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족들과 보내진 시간, 여기서의 spent는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보내진 시간은 what does people the most good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의 do가 사형식으로 쓰여서 해주다라고 해서 하면 되는 거야. 해주다. 직역하자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나 성공이나 명성이라기보다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보내진 시간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 교재인 독후감 1.0 트렁크 교재를 들어갈 건데 일단은 이 교재를 일단 먼저 펴주시고요. 이 교재를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건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1번부터 해갖고 이게 지문이 총 24지문이 나와 있어요. 24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후감 제로에 비하면은 반도 안 되는 분량입니다. 독후감 제로가 60지문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 하단에 학습 셀프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요. 그리고 아래에 지문의 전체 내용 파악해서 빈칸 빵빵빵 뚫려 있는 것들이 있죠. 얘네들도 당연히 채워 넣어야겠고 하단에 선지 분석과 해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그 이제 1, 2, 3, 4, 5 보기를 해석을 써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수업 필기 핵심 사항이라고 나왔는데 크게 제가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써놨죠. 문법 또는 소재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진도를 나갈 때 오른쪽에다가 막 이렇게 필기를 해주는 게 많잖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필기하라라고 이렇게 따로 필기란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 독후감 1.0 트렁크 교재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한 6월에서 11월 사이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독후감 제로와 겹치는 내용들도 꽤 있어요.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한 3, 4번 아니면 5, 6번인가 한 그쯤만 보더라도 우리가 최근에 비교적 했었던 그런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내용들인데 자, 내용은 똑같지만 우리가 문제풀이라던가 지문의 전체 내용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독후감 제로에는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독후감 제로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문제 풀고 단어 조사하고 주요 내용 구문 독해하고 이 정도였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좀 더 세분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건가? 어떤 걸 근거로 우리가 정답을 맞출 것인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항상 연습을 해왔던 주제문이 어디냐? 소재가 무엇이냐? 이거는 항상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고3반에서도 하는 거예요. 고3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기본이기 때문에 소재 파악과 주제문 체크는 항상 할 거라는 거. 여러분이 또 숙제로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어디가 주제문인지 그리고 소재가 무엇인지 항상 작성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를 보면은 목표 구문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본문에서 나왔던 좀 특이한 구문, 좀 중요한 구문 이런 것들이 나온 거를 따로 이렇게 해둔 거기 때문에 딱 두세 문장, 많아야 세 문장입니다. 그 정도를 여러분이 구문 분석과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단어장으로 만들었어요. 단어장으로. 그래서 이 단어도 일단 당장은 제가 생각하기 없지만 이 단어도 단어 시험을 추가로 볼 겁니다. 여러 번 지금 여기 자습실에서 각자 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적으로 추가로 단어 시험을 볼 거라는 거 그거까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안 볼 거고 이번 내신 대비 전에는 일단 안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는요.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내용부터 가볼 건데 원문으로서는 여러분이 조금 보기 힘들 수 있을까봐 제가 작서를 좀 또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작서를 기준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워크북 드렸었죠, 전에. 워크북도 다 있죠, 이 교재에 대해서. 워크북은 언제 하는 거냐면 워크북은 복습 숙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문제 풀고 여기 뭐 지문 전체 내용 파악하고 이 교재로 하는 거는 예습 숙제야. 예습으로 해오는 거고, 워크북에 있는 것들, 워크북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구문 독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 나간 부분까지 여러분이 그 워크북을 복습으로 숙제해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내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부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첫 문장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글의 소재와 주제 파악하면서 갈 겁니다. 자, 볼게요. 첫 문장. Human beings, 인간은 are driven, 움직여집니다. drive를 운전하다라고 해석하면 초딩이에요. drive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은 drive는 뭔가를 이제 움직이다.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거야. 움직이게 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움직이게 하다. 아니면은 뭔가를 유도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drive라는 게. 그러니까 유도한다라는 의미가 왜 나오냐면요, 이게 몰고 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몰고 가다. 우리가 차를 몬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차를 몬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이 몬다라는 표현을 또 언제 씁니까? 야, 너 그렇게 몰아가지 마.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우리말에서. 어떤 상황을 몰아간다, 분위기를 몰아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이브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쓰여서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거나 유도한다라거나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리고 움직이게 하다. 여기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는요, move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move는 진짜 내 신체가 움직이는 거. 뭐 아니면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움직임을 말하는 거고, 드라이브에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는요, 마음이 움직이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마음이 움직이게 한다. 그런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나왔습니까? 뒤에 by of natural desire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타고난 욕구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야. 됐니? 자, 다시 한번. 인간은 움직여져요. 타고난 욕구에 의해서. 어떤 욕구냐? To form and mainta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대인관계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소재는 벌써 나왔거든요. 여기서의 소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인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욕구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인간은 누구나 욕구가 있대요. 여기서 어떤 관계성, 여기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거는요, 결국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자, 그래서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써보자면은 인간은 뭡니까? 대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대인관계 형성. 형성 그리고 유지 이건데요. 이거를 조금 패러프레이징해서 써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어서 보자면 from this perspective. 자,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사람들은 seek, 추구한대요. relationships, 관계를요.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한다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잖아. 다른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To fill a fundamental need,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근본적인 욕구라고 말하면 뭡니까? 앞에서 말한 a natural desire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됐어요? natural desire가 뭔데? 타고난 욕구래.
타고난 욕구. 근데 이 근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똑같은 말이야 이거랑. 똑같은 말. 그리고 이 욕구는 underlies. 자, under는 아래에 있는 거고 lie는 있다라는 뜻이니까 아래에 있다. 어디 이면에 있다. 기저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은 감정, 행동, 판단이 되겠죠. throughout life. 삶의 전체에 걸쳐서 일생에 걸쳐서 많은 감정, 행동, 결정들이 기초가 된답니다. 됐나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지금 대인관계 형성 유지를 소재로 잡았는데 이거를 아무래도 욕구로 잡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읽으니까 욕구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왔죠. 그러면 대인관계 형성 유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겠네요. 욕구. 됐어? 이 욕구. 타고난 욕구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평생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평생 친구도 없어. 가족도 없어. 뭐 여친 남친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평생 그냥 나 혼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방구석에 있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어쨌든간 내가 이제 온라인 상에서라도 누군가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 아니냐.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어쨌든간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돼. 진짜 온전히 나 혼자. 그냥 평생 동안 집에 짱 박혀서 책만 읽다가 죽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말이 안 되죠.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타고난 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Probably, 아마도 the need to belong, 소속되려 하는 욕구가 소속된다는 거는 어떤 집단 안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집단 안에 있으려고 한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와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욕구는 is a product. 얘들아, 이 product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산물이에요, 산물. 산물. 됐어요? 우리가 보통 product 하면은 떠올리는 게 뭔가 생산, 뭐 상품, 뭐 이런 단어를 생각하잖아. product라는 단어는요, 뭔가를 만들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흔히 막 공장에서 뭔가 만들어서 나온 거 이런 걸 프로덕트라고 하잖아. 즉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온 결과물이니까 우리가 흔히 프로덕트를 제품이나 상품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됐어요? 결과물이라고. 결과물. 원래 프로덕트가 이런 뜻이라고. 원래. 됐어? 그러니까 프로덕트라는 건 어떤 산물이나 결과물로 해석을 하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다시 소속되려는 욕구는 산물이래요. 뭐의 산물이냐? Of human beings' evolutionary history. 인간의 진화의 역사의 산물이랍니다. As a social species. 여기 나왔네요. social species라고. 뭐라고 나왔어? 사회적 종으로서. 사회적 동물.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사회적 종으로서의 인간 진화 역사의 산물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소속되려고 하는 욕구, 즉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는 그냥 아주 오래 전부터 진화되어 온 거라고요. 됐어? 그냥 그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거라고. 고대 시절부터. 됐어? 그러니까 당연한 욕구라는 거죠. 당연한 욕구.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 수면욕이 있을 수도 있고 식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성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왜 있는 거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존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세 가지 욕구가 전부 다. 근데 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도 결국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져 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땠겠냐? 수렵 채집을 했잖아. 옛날에, 그렇지? 이제 뭐 과일의 열매 같은 걸 따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동물을 잡아먹는다던가 뭐 이런 거였잖아, 그렇지? 옛날에. 근데 생각을 해봐. 멧돼지 1대1로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이겨? 너가 들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나무떼기 그 창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걸로 멧돼지랑 1대1 떠야 돼. 쟤는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이겨? 못 이기죠. 근데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한 사람이 창을 한 20명 정도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러면은 이길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이게 팀워크를 맞춰갖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결국 옛날에 이미 수렵 체질인 시절부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혼자서는 팀을 이루어서 해야만 이들은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생존할 수 있어. 됐어? 그럼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단합을 하려고 했던 게 당연시 여겨져 왔다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됐지? 자, 다음 거 볼게. Human beings. 자, 인간은 have long depended on. depend on 하면 뭔가에 의존하는 거지. 오랫동안 의존해 왔대요. 뭐에? The cooperation of others 하고 나왔네. cooperation이라고 나왔네. 이거 뭐야? 협력이잖아. 협력.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뒤를 잠깐 읽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요, 지금 초반부에 나온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요 문장이 사실상 뭐냐?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이 주제예요, 첫 문장. 자, 주제로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주제로서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인간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는 타고난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첫 문장 그 자체가 그냥 주제입니다. 첫 문장 그 자체가. 됐어?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은 이런 타고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이 욕구는 평생에 걸쳐서 많은 감정, 행동 그리고 결정들의 기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감정, 행동, 결정이 기반이 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해볼게. 이런 거야. 내가 쟤랑 친해지고 싶어. 어떤 친구가 있어. 내가 쟤랑 친해지고 싶어. 이건 뭐야? 그냥 나의 타고난 본성이라는 거야. 본성. 됐어? 왜냐면은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니까 내가 쟤랑 친구가 되고 싶어. 근데 쟤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에 맞춰서 내가 뭔가 쟤랑 친구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뭔가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분명 어떤 나의 많은 감정적인 부분도 들어갈 거고, 내가 뭐 선물을 주든지 뭐든지 해갖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죠. 아, 내가 결국에 쟤랑 친구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합시다. 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야. 이 욕구의 바탕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욕구라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라고요. 예전부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1번으로 나온 건데요. 첫 번째 설명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두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문장. 이 두 문장에서 이제 설명한 거는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이 두 문장이 아니죠. 한 문장이겠죠. 한 문장. 이 문장에서 설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은 그냥 앞에서 말한 거에 대한 반복이에요. 반복. 타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한다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욕구 해소를 위해서. 욕구 해소를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이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예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욕구는, 그러니까 그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욕구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됐나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욕구가 왜 있었냐는 거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협동에 의존을 많이 했대. 협동에 의존을 왜 했는지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했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자, 뭐를 위해서? For the supply of food. 딱 나왔죠? 음식의 공급을 위해서요. 또 protection from predators.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요. 그리고 the acquisition of essential knowledge. 필수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요. 됐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교를 다니는
학원을 다니든 어쨌든 수학을 공부를 해야겠죠. 이것 자체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협동을 의존하는 거죠. 내가 설령 수학책을 혼자 보고 공부한다고 쳐봐. 그것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입니다. 왜 그럴까? 아니 그 수학책을 누군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럼 내가 수학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생짜로 내가 수학을 공부를 해야 돼.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렇죠? 아니 책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수학을 막 미적분 이런 걸 어떻게 익혀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 대한 협동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볼게요. Without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bonds. 계속 똑같은 말 나옵니다. social bond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번에는요. 뭡니까? 사회적 유대입니다. 사회적 유대감의 형성과 유지. 똑같은 말 나왔죠?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 유지가 없었다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문장이 뭐냐면요.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요 문장.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우리 최근 어법 시간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without 가정법이에요. without 가정법. 뭐뭐가 없었더라면. 자, 가정법의 본체가 내가 뭐라 했었지? 가정법의 본체가 뭐라 했냐? 에헤이. 가정법에서 중요한 건 뭐야? 조동사의 과거형이다.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조동사의 과거형이다.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보여요? would 보이죠? 됐어? 그 뒤에 어떻게 나왔냐? have pp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인 have pp. 됐어? 가정법 과거 완료. 실제로는 과거 시제. 됐어? 어법 시간에 배운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사회적 유대의 형성과 유지가 없었더라면 초기의 인류는 아마도 would not have been able to cope with or adapt. 엄청 길죠? 동사가 이만큼까지 돼 있는 거야. 동사가 지금 엄청 길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be able to잖아. be able to 나왔으니까 할 수 있다죠. would have pp니까 뭐뭐 했을 것이다. 근데 not이 붙어 있으니까 뭐뭐 하지 못했을 것이다. 됐어? 그래서 답하면은 뭐뭐 하지 못했을 것이다. 뭘 하지 못했을 것이다. cope with는 대처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처하다. adapt는 적응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했을 거랍니다. 뭐에? to their physical environments. 그들의 물리적 환경에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했을 거랍니다. 뭐가 없었더라면? 사회적 관계가 없었더라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설명 2에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 자, 가정을 하자면 무엇입니까? 만약에 결속이 없었더라면 사회적 결속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결속이라는 건 계속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타고난 욕구, 대인관계 형성 유지하려는 욕구,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 결속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당연히 인간은 그 초기 환경에 적응하거나 대처를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심하게는 뭡니까? 그냥 멸종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인간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됐어? 따라서 다음 문장. Seeking closeness and meaningful relationships. closeness라고 또 나왔죠? 이거 계속 똑같은 말이야. closeness라는 건 뭡니까? 친밀함이야, 친밀함. 됐어?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 close. close는 원래 뭔가를 닫잖아. 닫으면은 얘랑 가까워지죠. 됐어요? 그래서 가까움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 가까운 사이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야, 가까움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한대. 이게 뭔데? 이거 아니에요?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거? 이거잖아. 됐어? 자, 이것은 has long been vital. 오랫동안 필수적이어 왔답니다. 뭐에 있어서?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죠. 왜 인간은 이런 사회적인 동물일까요? 왜?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 그래서 이게 결국에 뭐다? 전부 다
생존을 위해서라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타고난 욕구가 있는 거라고. 아까 전에 말했잖아. 사회적 결속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멸종될 거라고. 생존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됐어? 지금 다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를 이제 골라야겠죠. 여러분, 정답 몇 번을 했습니까? 몇 번? 4번? 네, 정답은 4번 맞습니다. 자, 4번을 좀 해석해 볼게. Need to build social bonds for human survival. 야, 핵심이 다 들어가 있죠. 인간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감을 구축해야 한다. 됐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은 emotion as an essential factor in evolution. 진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다? 감정이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란 거예요? 아니잖아.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글에서 사회적 관계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반복을 했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주제를 찾을 때는요, 똑같은 말이 여러 번 나올 수밖에 없거든. 똑같은 말이. 한 지문에는 얘들아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하나야, 하나.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돼야 되는데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이 똑같은 말만 계속하면 지루하죠. 그러니까 항상 말을 바꿔가면서 쓰거든요. 바꿔가면서. 그럼 어떻게 바꿔가면서 쓰는가? 첫 문장에서는 interpersonal relationships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인관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인관계. 자, 이 부분에다가 좀 체크하면서 볼게요. 체크. 잠깐만요. 자, 여러분 교재로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교재로. 잠깐만. 자, 여기에서 똑같은 의미인 애들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제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제일 핵심이야, 이 글에서는. 그럼 뭐야?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일단 이 부분이죠. 그렇죠? 대인관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잖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 어디 나올까? 보자. 소속되려고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고, 사회적인 종. 사회적인 종이 좀 더 맞겠네요. 사회적인 종. social spaces. 그 다음에 협력, cooperation. 됐어? 협력이란 것도 뭐야?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social bonds라고 나왔죠. 사회적 유대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는 보자. 여기네요. seeking causes and meaningful relationships. 됐어요? 지금 한 문장 단위로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뭐야?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사회적 유대감을 말하는 거죠. 됐어?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유대감만을 말한 그런 패턴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쌤이 패턴 하나를 좀 소개해주고 잠깐 쉬었할게.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선생님은 크게 글의 패턴을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종류를 제가 일일이 다 하기에는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두 개만 알려줄게요. 두 개만. 이 두 개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AA 패턴이라는 게 있고요. AB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글에는요. AA 패턴, AB 패턴. 이게 뭐냐면요. AA 패턴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A에 대한 내용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AB 패턴은 뭐냐면요. 중간에 갑자기 B 내용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가장 대표적이야. 물론 이거 말고도 ABA라던가 AAB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개만 알면 돼요. 두 개만.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AA 패턴에서는 그러면 A가 주요 소재가 되죠. A가 주요 소재야. A가 주요 소재.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요. 주제가 보통 둘 중에 하나로 많이 나오거든. 초반부에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후반부에 나오거나. 이게 가장 일반적이야. 보통은 초반부에 제일 많이 나와요. 내가 아까 전에 이 글 읽을 때 주제가 어디라고 했어? 첫 문장이라고 했잖아. 첫 문장. 됐어? 왜?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야?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왔어. 그렇잖아. 그럼 뭐야? 이 글은 AA 패턴이죠. 전형적으로. 됐어? 중간에 반전 없었어요. 딴 얘기 안 나왔어요. 그냥 죄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다고. 맞아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타고난 욕구라고. 그냥 그 얘기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AA 패턴이 되겠습니다. AB 패턴은 뭐냐면요. 당연히 B가 주요 소재가 됩니다. B가 주요 소재. 그럼 주제가 어디 나오느냐 얘는요. 얘는 주제가 일반적으로 B의 시작 지점에 나와요. B의 시작 지점. 됐어요? 이 B가 시작되는 문장 있잖아. 거기를 주제로 잡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 그러면 B가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전에 하나 알려줬었습니다. 독후감 제거할 때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however 뒷부분입니다. 됐어? however 뒷부분. 얘들아 however는 뭐야?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반전을 나타내는 거야. 그쵸? 앞의 내용과는 반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however가 나오면. 그러면 A 내용 나왔다가 B 내용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용이 전환되는 거니까 however나 yet, but 이런 표현이 나오면 AB 패턴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however가 있는 문장이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고요. B의 시작 주제. 됐나요?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패턴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 글은 AA 패턴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했다. 근데 1번은 뭐라고 나왔어? 어떤 이제 진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감정이라 나왔잖아. 감정이 주요 소재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2번은 좀 내릴게요. 자, 2번은 difficulties in cooperating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의 협력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협력하는 게 그냥 당연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란 말 때문에 틀렸고요. 3번은 ways to keep close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한 건가요? 아니죠. 그냥 사람들은 타고난 욕구가 있다. 이 얘기였기 때문에 3번은 답이 아닙니다. 4번 넘어가고 5번 impact of human evolution on the environment. 인간의 진화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랍니다. 환경에 대한 얘기였나요?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 4번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나와 있는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여러분 다 체크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개인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해야 제가 여러분께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하면서 솔직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와 있는 지금의 전체 내용 파악 볼게요. 자, 인간은 뭐를 형성한다?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했죠.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면 타고난 뭐 때문에?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첫 문장에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떤 욕구는 이것도 빌롱으로 나왔었죠. 소속되려고 하는 욕구는 사회적 종으로서의 인간 진화의 역사의 산물이고요. 자, 어떠한 유대 형성, 즉 사회적인, 다 본문에 있는 표현입니다. 사회적인 유대의 형성과 유지가 없었다면 초기 인간들은 아마도 환경에 뭐하거나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까 알려준 단어죠? 커프 위드랑 그 다음에 어댑트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블라블라와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하고 나왔죠. 어떤 겁니까? 여기에서 친밀함, 클로스니스로 나왔습니다. 친밀함과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건 오랫동안 인간의 뭐였다? 생존에 있어서 뭐였다? 필수적이었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그 구문 분석 쪽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작서를 좀 보여드렸죠. 위드한 문장이랑 휴먼 밍사를 드라이브는 요 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여드리자면 여기에서 지금 첫 문장에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게 보시면은 are drive에 대한 이게 좀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부정사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아까 전에 설명을 했던 거고 투부정사는 그냥 desire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쓰인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구문 분석 요거 보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without 과정거. 요거는 별거 없어요. 근데 구문 분석이 그냥 주어 동사 수식어 형용사 수식어 이게 끝이잖아. 그쵸? 이게 기본 폼이니까 별거 없고요. 요 부분은 여러분이 구문 분석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은 제가 띄워놓을 테니 여러분이 틀린 거 있으면 지금 바로 수정 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여기 다 써져 있으니까 이거 보고 바로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수정할 거 바로 해놓으세요.
해놓고 싫어라 해놓고. 알았어? 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
이것도 참다 와. 아니 근데 교준이 왜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지? 희한하네. 단어 열심히 외우고 있고 열심히 핸드폰 하고 있고 열심히 졸고 있고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볼게.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2번 보겠습니다. 사실 2번 지문은 우리가 했었던 거거든요. 했었던 거야. 도포감제로 왜? 나왔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이미 봤던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볼게요. 우리 이미 했던 거야 이거. 알았지? 자, 빨리 간다. 빨리. Mammals tend to be less colorful. 자, 포유류는 색이 덜 화려한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Other animal groups. 다른 동물 집단보다. 했었죠 우리? 기억나? 얼룩말 얘기. But zebras are strikingly dressed in black and white. 이 dressed in 설명을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요거. 그때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 dress에 대한 뜻을 알려줬었어. 기억나? dress가 무슨 뜻이었어? 입히다라는 뜻이었어. 입히다. 됐어? 입히다. 됐어? wear는 내가 어떤 뜻으로 기억하라고 했지? 입다 말고. 입다 말고. 그렇지. 착용하다. 됐어? 이런 뜻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몸에 걸치는 거 전부 다 wear 이런 얘기 했었죠. dress는 옷을 입혀주는 거. 되니? 이렇게 기억을 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룩말이 눈에 띄게 옷이 입혀져 있다라는 게 black and white로 옷이 입혀져 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포유류는 색이 덜 화려한 경향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얼룩말은 흑백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글의 소재는요. 얼룩말의 무늬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 바로 이어서 갑니다. What purpose do such high contrast patterns serve? such 형용사 명사거든요. such 형용사 명사, 그렇게나 형용사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such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써요. such여 형용. 근데 여기서 어를 안 쓴 이유는 뭡니까? 패턴에 복수형이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를 안 쓴 거야.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나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나 형용사한 명사. 그렇게나 높은 대비되는 패턴. 됐어요? 대비가 큰 패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대비가 큰 패턴이 무슨 목적을 수행할까? The colors roles aren't always obvious. 자, not always 나왔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 색의 역할이 항상 분명한 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얼룩말의 무늬에 대해서 어떤 겁니까? 무늬의 역할에 대한 역할. 됐나요? 이게 글의 소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자면 지금 여기에서 초반부에 나온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What purpose do such high contrast patterns serve? 요거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했어요. 질문.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답변. 이 답변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답변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답변이 주제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The question of what zebras can gain from having stripes. 자, 얼룩말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뭐로부터? 그 무늬를 가짐으로써. 됐어요? 그러니까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얼룩말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has caused scientists, 과학자들을 당혹하게 했답니다. 곤혹스럽게 만들었대요. For more than a century, 1세기가 넘게.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룩말의 무늬의 역할을 몰랐다는 거죠. 그 과학자들도.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겁니다.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자면 얼룩말의 대비가 큰 줄무늬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질문이었는데 자 초반에 나온 내용은 뭐였다? 과학자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실험을 해본 거죠. 과학자들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이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과학자들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알 수 없어요. 됐죠? 처음에 이렇게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to try to solve this mystery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wildlife biologist Tim Carroll 그래서 야생생물학자 팀 카로가 spent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studying zebras in Tanzania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이 얼룩말을 연구하면서요. 바로 이어서 he ruled out theory after theory 자 여기서 내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줬었는데 rule out 하면 배제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룰에서 벗어나게 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쌤이 알려줬던 단어 exclude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제외시키다. 그리고 명사 after 명사 이것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거는 명사 after 명사로 쓰거나 아니면 명사 by 명사 이렇게도 쓸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명사 하나씩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었죠. 명사 하나씩 됐나요? 자 그러면요 이론 하나하나를 그가 배제해 나갔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연구를 한 겁니다. 실험 연구.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론을 하나씩 배제한 거예요. 자 그럼 이론을 하나씩 배제했다 했는데 그게 뭐랍니까? 줄무늬가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즉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할게요.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는요 체온 조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맞아요? 체온 조절. 그러니까 체온 조절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두 번째, 얘는요 어떤 confused predators, 그러니까 포식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답니다. 포식자에게 혼란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색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됐어요? 보호색의 역할도 안 되고요. 그리고 before finding an answer, 자 정답을 찾기 전에는 이렇게 이론을 하나씩 이런 이론들을 제거해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던 와중에 2013년에 그는 세팅했습니다. 이 파리 덫을 세팅했대요. 지브라 스킨으로 덮여져 있는 거 그리고 이에 대비해서 다른 것들 바로 영양의 피부로 덮여져 있는 다른 파리 덫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뭘 봤냐면 파리가 그 줄무늬에 착륙하는 걸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더 많은 연구 끝에 그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이제 결론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니까 that stripes can literally save zebras. 줄무늬가 문자 그대로 이 지브라를 구할 수 있대요. 얼룩말을 구할 수 있답니다. 뭐로부터? 질병을 옮기는 곤충으로부터요.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3번으로 나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줄무늬가 파리를 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파리를 쫓는 역할. 됐어요? 최종 결론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결론이라고 쓰겠습니다. 결론. 자 결론. 그러니까 얼룩말의 대비가 큰 이 줄무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이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병을 옮기는 곤충. 해충이 되겠죠. 곤충을 쫓는 역할이에요. 곤충을 쫓는 역할.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끝났거든요? 우리가 이미 봤던 거라서 제가 좀 빨리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일까요? 몇 번? 몇 번일까? 이거 아니 했던 문제야. 이거 우리 풀어봤던 문제야. 1번밖에 안 되겠죠. 1번.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좀 말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로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요. 일단 이 글에서 주요 소재는 무엇입니까? 얼룩말의 무늬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 소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얼룩말의 줄무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죠. 얼룩말 줄무늬가 또 나와야 됩니다. 줄무늬에 대한 거. 여기 줄무늬에 대한 얘기 안 나왔죠. 이번에
3번에 줄무늬에 대한 얘기 안 나왔고요. 4번에 줄무늬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5번에 줄무늬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죠. 그럼 일단 2, 3번은 줄무늬에 대한 얘기 안 나왔으니까 일단 걸르고 시작하는 거야. 됐어? 자, 1번부터 볼게. Zebra의 stripes래요. 얼룩말의 줄무늬가 Nature's defense against flies. 그래서 파리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연적인 방어 체계라고 나왔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겠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질문이 나오면은 대답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어떤 거였습니까? 요거 아니에요? 요거잖아. 그럼 뭐야? 얼룩말의 대비가 큰 줄무늬의 역할은 파리를 쫓는 역할을 한다. 됐어? 이게 글의 주제라고. 그러니까 파리에 대한 자연적인 방어책. 이게 바로 정답이 되어야겠죠. 쉽죠? 나머지 볼까요? 2번. Which mammal has the most colorful skin? 그러면 가장 화려한 피부를 가진 게 어떤 포유류냐라고 했습니다. 그 포유류의 그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얼룩말의 줄무늬에 대한 이야기니까 소재에서 벗어났습니다. 3번은 What animals are predators of zebras? 자, 그러면 그 얼룩말의 그 프레데터, 포식자가 어떤 동물이냐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얼룩말의 줄무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재에서 벗어났습니다. 4번 Patterns, not for hiding, but for showing off. 자, 일단 패턴이라는 줄무늬 얘기도 나왔어. 근데 내용이 틀렸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show off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show off는 과시하다는 뜻이었어요. 과시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숨기 위한 게 아니라 나비 먹기죠. A가 아니라 B다 이런 얘기잖아.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서다 라는 겁니다. 줄무늬가 과시하기 위해 있는 거였어요?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거였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4번도 아니죠. 5번은 각각의 얼룩말은 is born with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뭐를요? 그 자신만의 고유한 줄무늬를 가지고 태어난다. 즉 얼룩말마다 줄무늬의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줄무늬의 패턴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줄무늬의 패턴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재는 동일하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 1번만 가능한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아래 또 내용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쉬운 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얼룩말은 다른 동물보다 색이 더 화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얼룩말의 줄무늬가 얼룩말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것이 의문이 의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당혹스럽게 했다 또는 뭐 곤혹스럽게 했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자, 한 생물학자는 연구 끝에 줄무늬가 얼룩말들을 블라블라하게 유지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유지시켜주지 않고요.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자, 접속부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히려 줄무늬는 질병을 옮기는 곤충으로부터 얼룩말을 뭐하는 역할이다? 보호하는 역할이었죠. 세이브한다라고 나왔었죠.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수정 보완 하셨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구문 패턴을 또 보도록 할게요. mammals 하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또 자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자, 첫 문장에서의 구문문서 여기 앞에다가 띄워놨으니까 혹시 여러분 그 하신 거에서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수정해 주세요. 해석 다 써져 있으니까 틀린 거 바로 수정해 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뭐 아주 특별한 거는 없어요. 뭐 less than이라는 거 나왔다. 그 다음에 be dressed in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뭐 요 정도 말고는 아주 특이한 게 없어서 구문상에서 여러분이 한 것과 비교해서 틀린 거 있으면은 바로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석에서 틀린 거 있으면 해석 부분도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다 되시면은 말씀 주세요. 다음 것도 보여줄게요. 아, 됐나? 듀리는 다 했어요? 재현이 다 했어? 그 다음에 after 있는 문장이 여기 마지막 문장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대절이겠죠, 대절.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zebra를 이제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부터. 네, 그래서 이제 역시나 구조 틀린 거 있으면은 바로 수정해 주시고 해석까지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이 다 되신 분들은 그 뒷페이지 3번으로 갈게요. 3번. 아신 분들. 이게 안 보지? 뭐 하는 거야?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요번에는 장문 독해여갖고 아마 오늘 요거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재랑 이런 거 좀 제대로 파악해야겠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 볼게요.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자, hundreds는 100이야. 근데 여기 thousand니까 1000이야. 공 3개를 더 붙여야 돼. 됐어요? 그러면은 10만이죠. 됐어요? 10만인데 S가 붙어 있으니까 수십만.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journeyed far, 멀리 여정을 떠났답니다. 왜 여정을 떠났는가? To take part in, 참여하기 위해서. 뭐에 참여하기 위해서? The Canadian Fur Trade, 캐나다 모피 무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 여정을 떠났답니다. 자, 첫 문장부터 이게 뭔 말인가? 어쨌든간 캐나다 모피 무역에 참여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좀 뭔가 특이한 거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모피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읽어볼게. Many saw, 많은 사람들은 봤어요. 뭐를? 네모 괄호를 봤습니다. 어떻게 inhabitants of the northern regions, 북쪽 지역의 거주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음식을 저장하는지를 봤답니다. In the winter, 겨울에요. 뭐 함으로써? By burying the meats and vegetables in the snow. 눈 속에다가 고기와 야채를 묻어버리며 땅에다가 묻어버림으로써 이 겨울에 이거를 저장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게 뭔 내용이지? 아니 모피무역에 참여하려고 떠났는데 갑자기 무슨 식량 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철 식량 저장이겠죠. 좀 정확하게 쓸게요. 겨울철 식량 저장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But 그러나 probably 아마도 few of them, 여기서 few가 그냥 나왔죠. a few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의 없는으로 해석해야 돼. 거의 없는. 그러면은 우리가 직역을 하면 그들 중 거의 없는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직역이거든. 그럼 의역으로 좀 부드럽게 하자면 그들 중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좀 해석이 부드럽겠죠. 자, 하지만 아마도 그들 중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랍니다. 어떤 생각이냐? About how this custom might relate to other fields. 이러한 관습이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관습은 뭐예요? 요거죠. 겨울철에 식량을 땅에다가 묻음으로써 저장한다. 이거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관습이 다른 분야에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랍니다. 됐어? 다른 분야래요. 다른 분야. 그러니까 겨울철에 식량 저장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캐나다 모피무역은 별로 의미가 없는 소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캐나다 모피무역을 했다라는 거는요 그냥 도입부로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부.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캐나다 모피무역에 참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정을 떠났는데 캐나다가 북쪽에 있으니까 추운 지역이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이 그냥 봤다. 그러니까 이 모피무역을 진짜 얘기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추운 지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입부를 좀 제가 정리해서 쓰자면요. 추운 지방으로 갔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됐어?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가 뭡니까? 추운 지역이라고 해요. 추운 지역. 캐나다로 떠남. 그럼 여기서는 모피무역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겠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겪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어떤 여기서 예시를 말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식량 저장법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떤 설명을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는 전개로 쓸게요. 제가 전개. 자, 그래서 전개 1번으로 쓸까요? 전개 1번으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아래 1번으로 쓸게요. 여기다가.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겨울철 식량
저장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어떻게 저장한다고 했습니까? 눈 속에 고기와 채소를 묻어두는 거죠. 이거죠, 이거. 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분야와 연관될 수 있대요. 다른 분야와. 근데 그 다른 분야와 연관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거의 알지 못했답니다. 이게 그 1번 내용이죠. 요 윈 내용이 그 다른 분야와 관습이라 쓸게요. 이 관습이 다른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답니다. 퍼져나가. 자, 거의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 근데 이 말 자체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소수의 사람이 이 생각을 해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걸 해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괜찮아? 네. 갑자기 왜 몸이 안 좋아 지금? 아니요. 아침에 아 그래? 지금은 괜찮아? 살짝 좀 안 좋으면 바로 그냥 나한테 말 안 하고 나가니까 괜찮으니까. 알았지? 자, 이어서 볼게. 자, 다시 한번. 위에서 뭔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습이 어떻게 다른 분야로 퍼졌을까? 이거를 거의 생각을 못 했다고요. 3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누군가는 생각을 했겠죠. 자, one who did. 자, 했던 사람이 있대.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떤 젊은이였답니다. 클라렌스 벌사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그걸 해냈답니다. 그걸 해낸 게 뭡니까? 바로 이 관습을 다른 분야로 퍼져나가게 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벌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벌사이에게 이게 다른 분야로 퍼져나갔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He was amazed. 그는 놀랐대요. 뭐 해서 놀랐냐? 투부정사 이하해서 놀랐답니다. 대절을 보자면 to find that freshly caught fish and dog. 자, freshly는 신선하게죠. 그럼 신선하게 잡혀진 물고기니까 이제 막 잡힌 물고기. 그래서 갓 잡은 물고기와 오리가 frozen quickly in such a fashion. fashion은 방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빠르게 얼려진 갓 잡은 물고기와 오리가 kept, 유지했대요. 그들의 맛과 texture, texture는 질감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맛과 질감이 유지된다는 거를 알게 돼서 놀랐다는 거야. 됐어? 자,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겨울철에 식량을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눈 속에다가 고기와 채소를 묻어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보더니 그냥 일반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쟤네들은 눈 속에다 저렇게 저장하는구나. 신기하네.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갔을 거라고. 근데 이 벌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한번 응용해볼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막 물고기랑 오리를 이제 잡았어. 이제 막 잡았는데 이거를 빠르게 얼린 거야. 빠르게 얼려. 그럼 그 얼린 상태, 냉동 상태가 되면 뭐다? 맛과 질감이 유지가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사서 나중에 먹을 거야. 그냥 냉장고에 짱 박으면 되잖아. 그치?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이 음식에 대한 보존법이 되게 희귀했다는 거죠. 오래 두면 상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냉동법에 대한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음식 보관법. 음식의 보관법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건데 바로 무엇입니까? 냉동을 시키는 거였어요. 냉동.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퍼져나간 거죠. He started wondering. 자,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했대요. 뭘 궁금했는가? Why can't we sell food in America? 우리는 왜 음식을 팔 수 없을까? 미국에서 어떤 음식을 that operates on the same basic principle. 그와 똑같은 기본적인 원리로 작동하는 음식을 왜 미국에선 팔 수 없을까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똑같이 처리한 음식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냉동식품 말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왜 미국에서는 냉동식품 이렇게 똑같이 처리하면 맛과 질감이 유지가 되는데 왜 냉동식품을 못 팔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With this thought, 자, 이 생각에서 the frozen foods industry, 냉동식품 산업이 탄생했답니다. 됐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돌려먹는 여러 가지 냉동식품이 있죠. 이게 여기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냉동식품의 탄생이 된 거죠. 냉동식품 탄생. 됐나요? 자, 이어서 보자면 He made something extraordinary. extraordinary 하면은 평범한 거가 아니라 ordinary가 평범한 거죠. 근데 extra 하면은 뭔가 바깥쪽으로 가는 거거든. 평범함을 뛰어넘는 거. 비범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비범한, 특별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는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뭐로부터? From what further than some fruit. 여기서 folk라는 거는 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럼 북부의 민족에게, 됐어? 아까 그 캐나다 사람들 말하는 거 있죠? 북부의 민족들에게 What was the ordinary practice? 자, 그냥 일상적인, 그러니까 평범한 관행이랍니다.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관습이잖아요. 이게 눈 속에다가 뭘 이렇게 묻어둔다든가. 즉 냉동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관습이죠. Of preserving food. 음식을 보관하는. 됐어요? 음식을 보존하는 그냥 평범한 방법인 이것으로부터 특별한 걸 만들어냈대요. 됐어?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걸 만들어냈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평범한 게 아니었다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냉동식품이라고. 그래서 What went on in his mind? 자,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went o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go on이잖아요. go on. 이 go on이 뭐냐면 진행되다는 뜻이거든요. 진행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직역하자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을까? 됐어? 이 말인 거야. 뭐 할 때? When he observes these means of storage. 이러한 저장 수단을 목격했을 때. 됐어? 얘가 캐나다 그 모피 무역 때문에 갔는데 사람들이 눈 속에다가 막 이렇게 묻고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되게 희한한 관습이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는 거야. 그걸 봤을 때. 그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Something mysterious. 자,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In his curious, fully engaged mind. engaged 하면은요, 몰두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몰두한. 그의 호기심 있고 완전히 몰두한 마음 속에서 뭔가 신비로운 일이 발생했답니다. Curiosity, 호기심이란 어떠한 방법인데요. Of adding value to what you see. 너가 바라보는 것에 가치를 더해주는 한 방법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도입 전개에서 냉동식품 탄생까지 이제 필기를 했어요. 장문 독해다 보니까 지금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내용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글은 항상 주제는 하나만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만. 그러면은 지금 이 예시를 쭉 얘기했어. 지금까지 실컷 예시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실컷 예시를 얘기했습니다. 이 도입 전개로 나왔던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냉동식품이 탄생했다는 결국에는 이제 결말이 되겠죠. 결말. 됐어요? 이게 결론이죠. 결론. 됐나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요 내용 전체가 크게 예시가 되는 거야. 예시가. 됐어? 이 큰 덩어리가 예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추운 지역으로 가서 그 캐나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겨울철에 눈 속에다가 고기나 채소를 막 집어넣는 걸 보고 이거 좀 신기한데?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본 거야. 벌스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벌스아이가 이거 잘만 이용하면 좀 내가 사업 아이템으로 쓸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냉동식품을 개발했다고. 됐니? 여기까지가 예시라고. 예시. 그럼 이 예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예시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이제부터 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자, 그럼 소재. 이 겨울철 식량 저장법을 통해서 뭔가를 개발을 하는 거죠. 호기심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개발을 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주된 소재는 무엇이냐? 바로 호기심이에요. 얘가 제일 주요 소재입니다. 됐나요? 제일 중요한 소재. 얘들은 다 부수적인 소재들이야. 부수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호기심이야. 호기심. 됐어?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호기심이란 어떤 방법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다가 가치를 더해주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In the case of bird's eye. 자, bird's eye의 경우에는 it was strong enough to lift 어쩌고 나왔는데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렇게 여친 주어. 이시 가주어입니다. 자, 그럼 충분히 강했답니다. 뭐가 강했는가? To lift him out of the routine way of seeing things. 어떤 물건을, 사물을 바라보는 일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게끔 그를 들어 올려주기에 미안해.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었네 그러면. 미안하다.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고 이 투부정사가 enough를 수식하는 거네요. 부사네요. 부사. 자, 그래서 벗어나기에 할 만큼 충분히 강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치 그러면 이게 호기심이네요. 호기심. 위에서 말했던 그 curiosity를 가리키는 거겠네. 호기심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것에 가치를 더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됐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본 이 예시에서 일상적으로 바라본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냥 일상적으로 바라봤어. 어떤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그냥 신기하네 이러고 넘어갈 일이라고. 근데 bird's eye처럼 좀 뭔가 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일상적인 거에 가치를 더해줬다고. 그래서 뭔가 이 루틴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히 호기심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호기심이 set the stage, 무대를 마련해줬습니다. 어떤 무대냐? For innovation and discovery, 혁신과 발견의 무대를 마련해준 거죠. For 뭐를 위해서? Coming up with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떠올려내는 거죠. Come up with, 뭐를 떠올려내다. 자,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떠올려내기 위한 혁신과 발견의 어떤 무대를 마련해줬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은요, 결국 이 예시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 거냐면 교훈을 전달하고 싶은 거야. 교훈. 됐어?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봐라. 가지고 봐라. 뭐든지.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다? 호기심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된다? 일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일상적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일상적 관점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혁신과 발견의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혁신과 발견의 가능성.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뭘 전달하고 싶었다? 교훈을 전달하고 싶었다. 여러분, 어떤 일화가 나오잖아요. 지금 초반부에 그냥 일화가 나왔죠? 뭐 캐나다에 방문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벌사이라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일화가 나왔죠. 이렇게 일화를 제시하는 경우에는요, 요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지. 됐어요?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거. 여러분, 동화책 다 어렸을 때 읽어보셨잖아요. 동화책. 동화책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화책은 그냥 이야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화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전달하고 싶을 거예요? 글 쓴 사람은. 이 동화책을 쓴 사람은 뭘 전달하고 싶을까? 아이들에게. 권선징악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권선징악. 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잖아. 그 백설공주에서 뭐 마녀가 엿대고 누구 뭐 저기 뭐야 그 왕자랑 뭐 잘 처먹 욕할 뻔했네. 죄송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 다 그냥 착한 놈은 잘 되고 나쁜 놈은 엿된다.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동화책의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권선징악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고. 즉 어떤 이야기라는 건요 전부 다 필자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 어떤 일화를 얘기한다는 건요 반드시 그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교훈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고. 교훈을. 됐어요? 착하게 삽시다. 이런 교훈을 알려주려고 동화를 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화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일화를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교훈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 교훈이 뭔데? 이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뭐야?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이 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이 제일 주된 소재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됐어? 됐어요? 자, 이 글의 제목으로 이제 적절한 걸 골라야 되는데 우리 정답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몇 번으로 했습니까? 여기 1번? 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이 글에서 대표적인 일화로 겨울철 식량 저장법에 대해서도 일단 얘기하긴 했어요.
냉동식품을 이제 결국에 개발을 하게 된 거죠. 발전을 시킨 거죠. 뭘 통해서? 호기심을 통해서요. 1번 내용은 뭘까요? The frozen foods industry started from a mass curiosity. 냉동식품 산업은 시작됐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한 사람의 호기심으로부터. 핵심 소재 다 나왔네요. 됐나?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소재 이런 거 나와야 돼요. 호기심 이런 거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호기심이 써있는 게 여기 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어. 호기심 써있는 거. 그러니까 2, 4, 5를 우리가 다 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Innovative food production technologies in history. 역사상 혁신적인 음식 생산 기술이랍니다. 호기심 얘기 나왔나요? 안 나왔죠. 이게 그리고 음식을 혁신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답이 아니고요. 3번 How can we develop our children's curiosity?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아니 우리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 글에서 말한 건 뭡니까?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뭐든지 바라보면은 관점이 바뀌어서 뭔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죠. 3번 답이 아니겠죠. 소재는 나왔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4번은 Quick freezing, the wisdom of ancestors. 자, 빠르게 냉동시키는 건 조상의 지혜랍니다. 냉동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게 아니라고 했죠. 교훈점이 중요하니까 역시나 소재에서 벗어났고요. 5번 The secret to living a simple life. 자, 그러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비결이랍니다. 이건 뭐야?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냉동식품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야. 심지어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죠? 정답 1번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얼른 볼게요. 지금의 전체 내용 빈칸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해보신 거예요. 자, 해석은 제가 방금 전에 다 해드렸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틀린 거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모피 모형으로 캐나다에 갔었던 클라렌스는 북쪽 사람들이 눈 속의 식량을 저장하는 관습을 왔다는 거죠. 급속히 얼려졌을 때 식재료의 맛과 질감을 뭐한다?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 그는 이 관습이 다른 분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연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연관될 수 있는지, 됐어요? 다 똑같은 말이죠. 궁금해했다. 결국 그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했다? 적용시켰어요. 적용시켜서 미국에서 뭐가 탄생했다? 냉동식품 산업이 탄생한 거죠. 이 탄생했고요. 자, 맨 마지막에 여기 써져 있죠? 교훈점 나와 있죠. 교훈은 뭡니까? 호기심은 사물을 보는 그냥 일반적, 일상적 루틴이라고 나왔으니까 일상적으로 쓸게요. 일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벗어나게 만들어 혁신과 발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틀린 부분 수정 보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부분을 좀 볼 건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He was amazed라고 나와 있는 문장인데 이게 좀 위쪽이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구문 문서 틀린 거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to find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고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두 개가 이제 구문상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뭐가 나냐면 amazed라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감정에 대한 형용사가 나왔고 이 감정에 대한 원인으로서 부사가 나온 거예요. 감정의 원인. 그래서 이 to find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알게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게 돼요. 뭐뭐 해서야. 뭐뭐 해서. 됐어? 그래서 뭐뭐를 알게 돼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저 캡트는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find에 대한 목적어로 대절이 나왔거든. 이 대절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대절이야. 끝까지. 근데 대절의 주어가 뭐였는가? 여기가 대절의 주어였어. 여기가 대절의 주어인데 대절의 동사가 어디냐는 거야. 얘는 지금 수식해주는 거잖아. Frozen quickly in such a quick fashion. 수식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어디 나왔어? 여기에 capt라는 동사가 나와있죠. 되셨죠? 요게 이제 바로 주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요게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In the case of bird's eyes, it was strong enough to lift him out of the routine way of seeing things.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구문분석이 잘못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주어고요. 이 투부정사는 부사입니다. 부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주어진 주어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enough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하기에. 됐죠? 그래서 사물을 바라보는 일상적인 관점에서 그를 벗어나게끔 들어 올려주기에 충분히 강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여기서 이 시간에 핀 건 뭐다? 호기심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 그렇죠? 자, 그래서 구문분석 틀린 거 바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 다 되셨으면은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이 3월 5일이죠? 자, 5에서 7번까지 일단은 예습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예요. 자, 똑같이 문제풀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들 있죠. 전부 다 모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항상 하는 소재, 작성과 그 다음에 주제문의 표시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제문은요 색깔펜이나 형광펜으로 좀 체크해주세요. 내가 여기 숙제라는 거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 숙제입니다. 우리 오늘 진도 나간 1에서 3번 내용 있죠. 이거 워크북 전부 다 해오시면 됩니다. 자, 워크북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워크북 한번 꺼내볼래? 워크북을 보시면요 초반부에 그 번호가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번까지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1번 뒤에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써 있죠. 이 구문독해 파트를 하라는 거고 뒷부분으로 쭉 가면은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페이지로 치면 30페이지에 있거든요. 30페이지. 그래서 여기 변형 문제가 있어요. 1, 3번이라고 여기서 1에서 5번까지라고 이렇게 변형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도 나간 1에서 3번에 해당되는 것 요것만 변형 문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워크북은 구문독해 그리고 변형 문제까지 푸시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할 거를 체크해 오시고요. 그리고 채점까지 해오시기 바랍니다. 채점까지요. 채점은 어떻게 하냐면요. 구문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를 뽑아줄 테니까 이거 지금 구문독해 돼 있는 거 있죠? 이걸 뽑아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채점을 하시고 변형 문제는 맨 뒤에 답지가 있어요. 답지가 있으니까 맨 뒤는 아니고 아마 중간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답지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채점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고생들 했습니다.